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사랑하고 역사를 좋아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남자 포크맨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태영호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4.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복잡한 문제고요. 결정 지어질 수 없는, 명명 지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4.3인데요. 물론 태영호 의원도 그 이후에 뭐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를 해서 뭐 했지만 언론들과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태영호 의원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4.3은 참 복잡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저도 한때 제가 역사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역사 여행을 하고자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4.3이었거든요. 4.3과 충무공이 저의 역사 여행의 시작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4.3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이 바라보고 들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결론은 태영호 의원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바로 주제인데요. 왜 섣불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주에 있는 사상기념관에 가면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비가 있습니다. 그 백비의 의미는 4.3은 아직 그 어느 것으로 명명되어지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5.18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는 민주화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4.19 의거라고 명명을 짓죠. 그리고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모든 사건들이나 역사에 명칭들이 다 붙습니다. 그거는 뭐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제가 어릴 때 80년대에는 5.18은 광주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5.18은 혁명이었고요. 나이를 먹고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혁명 뭐 이렇게 되듯이 동학농민운동이 동학혁명이었다가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 뭐 이렇게 되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뀔 때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한 명칭으로 쭉 갈 때도 있죠. 5.16 같은 경우는 저는 어릴 때 혁명을 배웠지만 지금은 쿠데타라고 하고요. 12.12 자체도 12.12 사태라고 배웠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지금은 12.12 반란이라고 얘기하죠. 이렇듯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 근현대사의 사건들인데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3입니다. 4.3은 아직 사태인지 사건인지 학살인지 반란인지 정확히 명명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4.3 기념관에 백비가 있는 것이고요. 태영호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4.3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의 개입이 있었다.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달삼인데요. 오늘은 4.3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 전개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태영호 의원이 얘기했던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4.3은 물론 시작은 태영호 의원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시작은 3.1절 기념 행사에 있었던 말에 치인 사건과
그걸로 인한 뭐 봉기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고, 그것을 기회로 삼은 남로당의 봉화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팩트. 시작은 그게 아니었죠. 시작은 그것에 대한 총파업이 우선이었습니다. 총파업을 우선시했고요. 총파업에는 제주도민, 그 제주관, 그 공무원의 90%,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90% 이상이 파업에 관여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우리나라 그 해방 이후 이데올로기에서의 가장 큰 실수 아니면 참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 파업 그리고 태업 이런 것들은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빨갱이의 짓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승만 정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스탠스였고요. 그것을 총파업을, 일단 김달삼이란 사람 자체는 대구 총파업 때 대구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제주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그 3.1절 사건과 그 4.3의 시작이 된 3.1절 사건과 더불어서 총파업이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 봉기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김달삼인데요.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죠. 김달삼의 남로당이 시작이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김달삼의 남로당이 무장봉기를 시작했던 것은 팩트다. 그러나 제가 4.3이 아직 명명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4.3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국가 권력에 의한 학살과 폭력이었습니다. 그것이 4.3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명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3 자체는 그렇게 명명지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일단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봉기가 벌어지고 나서 그 제주 토벌대를 지휘하던 김익렬과 중장과 김익렬과 김달삼이 휴전협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그래 우리 서로 휴전을 하고 지켜보자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한 오라리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라리 화재는 서북청년단이 무장 그 반란군으로 위장해서 저지른 사건이라고 밝혀졌고요. 그것을 미군에서 상공에서 찍습니다. 미군이. 그리고 오라리 화재가 반란군의 소행이다 라고 해서 반란군 토벌에 대한 계기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머지않아 김달삼이 황해도 해주에 있는 남로당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를 잃은 남로당 무장대원들은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김달삼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일단 휴전협정을 어긴 것은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4.3이 왜 명명되어지지 않는 거냐라고 하면 뚜렷한 학살의 주체가 없습니다. 낮에는 군, 경, 그리고 서북청년단이라 일컬어지는 북한 출신의 사복 경찰들이 와서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반란군이 내려와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우리 옆집에 있던 아저씨가 어느 날 반란군이 되어 밤에 와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옆 동네 살던 친한 오빠가 군인 경찰 자위대가 되어 낮에 와서 우리 엄마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4.3입니다. 그래서 4.3이란 것에 대한 명칭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은 누구에 의한 학살이었냐. 물론 시작은 태영호 의원 말대로 그게 김일성의 지령을 받았든 아니면 남로당 그리고 빨치산에 그 있던 남쪽에 박헌영 쪽의 지령을 받았든, 일단은 뭐 공산주의 진영에서 시작됐던 봉기이긴 하지만 그 봉기를 잡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도 무자비했다. 제가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처음 4.3을 공부하기 위해 제주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 우리가 관광지로 다니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절벽, 그리고 와 멋있다 생각했던 그 모든 평원이 다 학살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돌길들 사이에 사라진 마을들이 있었고요. 지나가던 산기슭에 사라진 마을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주 모든 곳이 학살터였고 제주 모든 곳이 피해지였습니다. 이것이 4.3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느 한 집단의 광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명명되어지지 않은 4.3에 대해서 저렇게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태영호 의원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북한에서 4.3은 김일성의 개입에 의한 민중봉기였다라고 그런 식으로 배웠다. 그래서 그것은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묻고 싶네요. 북한에서 배웠을 때 그 어느 분은 솔방울로 소르탄을 만들고 나뭇잎을 타고 날아다니시던 분인데, 과연 그것도 진실인지 팩트인지. 왜 자기 입장에서 똑같이 모든 것을 100을 배웠으면 100을 다 팩트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100 중에 한 10만 팩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앞으로 4.3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 그만큼 파트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4.3이라는 건 이렇게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답답해서 태영호 의원의 그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언론도 그 누구도
많은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떤 기사에서도 이것에 대해 반박하는 기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주위에 계신 분들만큼은 그래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은 아직 섣불리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4.3에 대해 들어가면 참 많은 것이 복잡해집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라고도 하죠. 역사적으로 풀리지 않은 숙제, 4.3과 여순사건. 여순사건 또한 참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는 그겁니다. 대모 의원님 섣부르셨습니다. 남한에서 4.3은 아직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의 과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자중하십시오. 당신은 북한 사람이야, 남한 사람이야? 이해가 안 되네.